원화가 위험하다곤 하지만 지금 전체적인 섹터를 잘 보시면 우리나라 중심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이 보일 겁니다. 전체적인 내수가 지금 엉망인 거지 수출은 굉장히 급상승 가도로 가고 있기 때문에 외환위기는 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지금 100원 정도 차이에 우리나라가 망가지진 않습니다. 팩트 체크를 하자면 원화를 갖고 계시는 것이 나쁘지 않고요. 가상자산이나 지금 증시가 뜰 때는 어떻게 보면 현금 보유가 그 자산을 늘리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현재 원달러 환율이 높게 유지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원달러 환율이 지금 높게 유지되는 이유는 일단은 전체적인 달러가 지금 상승가도 가고 있는 게 지금 어디 블렌트유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석유 가격이 올라가면은 같이 달러가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 페트로달러의 근원이 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제 화폐 규모가 굉장히 달러가 많이 풀리긴 했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이란전이라든가 베네수엘라 침공, 또 그린란드를 침공하는 부분에 있어서 미국의 패권이 강해졌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군사력 대비 지금 미국이 지금 패권을 갖다 놓치지 않는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달러를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자산으로 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수출업자들이 환전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가 안 내려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나스닥에 전 국민이 투자를 했었습니다. 달러를 자꾸 환전하지 않고 외국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환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환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근데 그게 1,450원에서 머무는 게 다행이고요. 지금 전쟁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100원에서 안팎으로 왔다 갔다 한다는 건 그만큼 우리나라가 연기금의 활용을 잘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연기금 바닥난다 소리 했었잖아요. 근데 요번에 기사가 나왔죠. 연기금 활용해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어서 연금이 고갈될 일은 없다는 그런 확정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 말은 즉슨 환율은 올라갔지만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커졌고 채권국으로서의 위치가 지금 자리를 매김했기 때문에 환율이 많이 높다고는 하지만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환율이 높게 유지될수록 수혜를 받는 국내 업종이나 종목군이 있다면 어디인가요? 반도체, 그리고 조선, 그리고 방산. 그러니까 매출 규모가 클수록 수혜 구조가 굉장히 커집니다. 석유 관련 제품, 그러니까 섬유 쪽은 좀 타격이 크겠죠. 원자재를 가공하는 쪽은 타격이 크겠으나 고부가 가치 상품을 수출하는 제품은 굉장한 큰 가치를 가질 수가 있게 되겠죠. 환율이 언제쯤 안정화가 될까요? 제 생각은 7월 달 정도에 안정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 1,450원 밑으로 내려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볼 때 1,350원, 1,400원까지 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환율이 내려간다면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시나요? 환차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미친 듯이 또 외국인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매도보다는 매수세가 굉장히 강해질 겁니다. 그래서 환율만 내려오면은 이거 돈 폭발이 예정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환율이 내려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주식 시장을 7월 달부터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예상을 했던 거는 음력 6월부터 7, 8, 6, 7, 8월 달에 굉장히 큰 상승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이제 자사주 소각이슈랑도 맞물려서 외국인 매수세가 굉장히 많아질 거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아마 환율 내려가면은 자본 규모가 아마 지금의 5배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의 환율을 보고 제2의 IMF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IMF는요, 저희 나라에 외환 보유고가 없을 때 얘기입니다. 지금 반도체 수주만 따도 외환 보유고가 넘칩니다. 지금 수출업자들이 환율을 갖다가 생각하지 않고 환전을 안 할 정도면 그만큼의 이득이 있다는 거고요. 그만큼의 지금 망가지는 기업이 없다는 거죠. 지금은 건설업 쪽이 지금 부도가 있는 거지, 전체적인 내수가 지금 엉망인 거지, 수출은 굉장히 급상승 가도로 가고 있기 때문에 외환위기는 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재산을 원화로 보유하고 있는 게 위험할 것 같습니다. 현재 한국의 부자들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나요? 원화가 위험하다곤 하지만 지금 전체적인 섹터를 잘 보시면 우리나라 중심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이 보일 겁니다. 그래서 가장 매출이 큰 반도체, 조선, 방산을 우리나라가 꽉 쥐고 있기 때문에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고 하기보다는 환율 차익에 의해서 지금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만약에 1년 안에 200~300원 차이가 난 문제가 있겠지만 지금 100원 정도 차이에 우리나라가 망가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팩트 체크를 하자면
원화를 갖고 계시는 것이 나쁘지 않고요. 가상자산이나 지금 증시가 뜰 때는 어떻게 보면 현금 보유가 그 자산을 늘리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총알이 있어야 담을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댓글에 그런 말 많이 하십니다. 총알이 없어서 못 담는데요. 그러니까 자, 지금 어떻게 보면 부동산 안 사시고 대출 많이 안 받으신 분들 현금 있으시겠죠. 근데 그분들이 지금 돈을 버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조업은 전 세계적으로 물질적 풍요를 이미 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자본을 부는 불어나는 구조로 가기 때문에 돈이 돈을 버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조업이나 노동으로 돈을 버신 것이 아니라 자산으로 자산을 버는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노동력은 어떻게 보면 일부는 로봇화가 되거나 자동화될 것이고요. 자본 구조가 자기가 갖고 있는 자산의 가치가 안정화됨에 따라서 내가 안정자산을 많이 쥐고 있음에 따라서 자산이 늘어날 것 세상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은 얼마로 보시나요? 그리고 언제 올릴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출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자산이 지금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지금 그 트럼프가 계속 그 금리 내릴 것처럼 얘기는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만약에 금리를 선거 때문에 안 올리는 동결이나 0.25%를 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때는 1% 정도 올리는 게 적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야지만 부실채권이 정리가 되고요. 지금 전 세계적인 그 부동산 부실을 어느 정도 정리하려면 대출 금리가 올라야 되고요. 지금 9월 달이나 8월 때부터 그 바젤3 협약에 의해서 안전자산화 비중을 그 자산의 10% 이상을 구비해야 되기 때문에 대출이 안 나갈 수도 있고요. 대출이 거절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금리 인상에 따른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금리 인상이 돼서 뭐 물가 상승률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문제가 있고 그리고 가계부채가 폭탄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는 하지만 전체적인 부실채권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경제가 사장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자, 불법적이거나 어느 정도 그 채권은 정리가 돼야지만 또 올바른 안전자산이 남기 때문에 정리가 없으면 발전도 없다는 걸 기억하셔야 되겠네요. 잠깐! 마이너스 11억을 1년 만에 플러스 13억으로 만든 주식 투자 비결, 주식 왕초보도 가능합니다. 한 달 커피값으로 시작하세요. 지금 바로 고정 댓글 확인. 환율 시장을 예측할 때 고려해야 할 변수가 있을까요? 환율 시장의 변수는 지금 트럼프가 이란전을 어떻게 끝낼 거냐. 자, 핵요구를 하고 지금 그 이란이 자산이 동결이 된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50%를 반환하라는 요구를 했지만 그 트럼프 입장에서는 씨알이가 먹힌 이가 아니죠. 이란전을 언제 끝나느냐에 따라서 환율이 아마 그 결정이 될 것이고요. 전체적 경제적 안정이 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만약에 저달러 가게 되고 저유가 가게 되면은 전체적인 경제 활동량이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약간의 경제 상승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외국인의 거대 자본이 중국이나 대만이 아닌 한국으로 유입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 앞전에 텅스텐 섞어서 중국이 금을 매입해서 금뻥카를 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보다도 금을 많이 보유하기 위해서 보여지는 것을 어떻게 보면 약간의 신뢰를 잃을 만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중국보다는 신뢰감이 우리나라 모르는 그 어부질 현상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대만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 중국하고는 한 편이긴 하지만 같은 국가입니다. 그렇지만 전쟁 구도로 가고 있긴 해요. 왜냐하면 중국 입장에서는 대만을 먹으면 아무래도 군사적으로나 경제 부분에서는 또 이득을 볼 수밖에 없고요. 반도체 부분에 대한 부담도 또 적어질 수 있기 때문에 대만을 노리는 건데요. 그런 것보다는 우리나라에 선택하게 되면 반도체도 불량 부분도 적고요. 여러 가지 제품에서의 신뢰성이 또 강하고요. 가성비가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지금 중국이 불신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하고 엮였던 나라들 지금 다 망해서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유럽도 지금 중국하고 엮였다가 지금 나가게 됐죠. 그리고 또 중국하고 엮였다가 지금 이란도 박살이 났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손절 분위기로 가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수혜를 본다고 볼 수 있겠네요. 달러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지금 환율 구간에서 어떤 전략을 취하는 게 유리할까요? 달러를 많이 보유하는 것도 좋겠지만 적정선이 유지되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저게 7월 달까지 만약에 유가가 하락하거나
달러가 하락했을 경우에는 그죠? 약간 차익이 손실될 수 있겠죠. 적당한 보유가 좋고요. 달러를 지금 한 30% 정도 보유하는 거 나쁘지 않다고 보고요. 만약에 현금 자산을 보유한다고 했을 경우에 달러 30%, 뭐 하나 30%, 그리고 나머지는 그 유동 자산으로 준권으로 보유하는 것이 안전 자산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과거 적대적이었던 일본이 한국과 적극적으로 금융 협력을 맺으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일본도 지금 미국한테 어떻게 보면은 왕따를 당하는 형국입니다. 자, 그 군사적 위협에 있어서 일본이 그 정직성이라든가 신뢰성이 좀 떨어졌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일본이 지금 우리나라와 협력을 해야지만 상생 구조로 갈 수 있고요. 또 중국하고 일본하고 지금 분위기가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경쟁 구도로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와 그 예전에 과거의 오류에 어느 정도의 화해가 있은 다음에 경제 협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엔케리 지수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에 어느 정도 그 불안함이 없도록 그 협약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엔케리 지수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뭐 폭망하거나 아니면 채권 회수를 힘들 일은 없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만약에 일본이 지금 만약 엔케리 지수 올리게 된다면 가장 영향을 받을 곳이 지금 베트남하고 신흥부국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10% 성금 받고서 나머지는 지금 대출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엔케이 지수 오르게 되면은 우리나라보단 미국 그리고 동남아 그리고 신흥부국들이 좀 위험할 것으로 예상이 돼요. 우리나라하고는 아마 친밀 구도로 갈 수밖에 없는 게 반도체부터 애니메이션 그리고 모든 그 조선과 방산을 다 우리나라 뺏겼기 때문에 일본 입장에서는 환경적인 영향도 커요. 지금 불안 심리가 크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나라이면서 옛날에 그 백제의 그 후손이기도 한 일본이 우리나라에 붙는 건 당연지사일 수도 있습니다.